지난 주말에 예상치 못한 속보로 엔지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토트넘의 다음 감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성적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매우 특이한 상황 덕분인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감독들은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나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감독이 있으니 바로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입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갑자기 주목을 받는지, 왜 토트넘이 이 감독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우승 경력도 전혀 없는 감독이고,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대회에서 뭔가 보여준 적이 있는 감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BBC를 비롯한 많은 매체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마치 당장이라도 토트넘에 부임할 기세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이적 전문가로 알려진 로마노 기자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부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꽤나 놀라웠는데요. 우선 엔지 감독을 자르기 전부터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과 대화를 나눴고, 또 맨유나 첼시도 프랭크 감독을 감독 후보로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맨유나 첼시 모두 프랭크 감독을 선임하지는 않았지만 토트넘이 아닌 다른 B클럽들도 이 감독을 원했다는 걸 보면 모르긴 몰라도 분명 뭔가 한 수가 있는 감독이겠죠. 그러면서 협상이 거의 다 완료됐다면서 발표만 남은 분위기처럼 말했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토트넘 구단의 협상은 거의 다 끝났다. 계약기간, 연봉, 영입자금과 명단까지 양측 모두 합의했다.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 감독직을 맡고 싶어한다. 남은 건 구단 간의 협상이다. 프랭크 감독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1,000만 파운드가 필요하지만 토트넘과 브렌트포드 구단의 사이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라도 발표가 날 정도로 거의 부임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노 기자의 또 다른 영상에서는 히로이고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사실상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을 맡는 게 확정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감독은 생각하지 말고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서 잘할 수 있을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프랭크 감독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에 프로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안 된 건지 못 된 건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선수 시절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포지션이 미드필더였다는 거. 네. 그거 말고는 어떤 팀에서 뛰었는지, 몇 골, 몇 어시를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네. 아마추어 시절에 미드필더를 하다가 결국 프로까지 가지 못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프로가 못 될 것 같아서 포기했는지, 아니면 프로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한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축구 선수로서 많은 주목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른 나이부터 지도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프랭크 감독은 만으로 21살 때부터 곧바로 고향 축구팀에서 코치 생활을 했는데, 이때 맡았던 팀은 8살 이하 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 선수로서의 경력이 없기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치면서 차근차근 지도자 수업을 받은 겁니다. 8세 이하, 12세 이하 팀을 맡은 4년 동안 동시에 스포츠 학사 학위까지 공부하면서 프랭크 감독은 착실히 지도자 준비를 했죠. 사실 이때도 아마추어 팀 코치였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이 고향의 유소년 팀을 이끌고 어떤 성적을 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 시절과는 달리 코치 시절에는 나름대로 큰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고향팀의 유소년 팀을 맡아서 지도자가 된 지 13년 만에 덴마크의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으로 임명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어린 선수들을 가르쳐 왔던 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덴마크의 U16과 U17팀을 맡은 지 3년 만에 프랭크 감독은 성과를 냅니다. 덴마크 청소년 대표 역사상 최초로 U17 유러피언 챔피언십 4강에 진출하면서 U17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된 겁니다. 비록 그렇게 나간 U17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를 뚫지 못하고 탈락했지만, 어쨌든 덴마크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업적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2012년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U19팀을 맡았고 서서히 지도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프랭크 감독은
2013년에 드디어 최초로 성인 프로팀의 감독이 되는데요. 덴마크 리그의 브렌비라는 팀에서 처음으로 성인 프로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8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거의 강산이 2번 바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유소년 선수들만 지도하면서 칼을 갈다가 드디어 성인팀을 지도하게 된 프랭크 감독이었죠. 그가 부임한 브렌비는 리그에서 연달아 9위로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은 아니었는데요. 프랭크 감독이 팀을 맡은 새 시즌 동안 4위, 3위, 4위를 기록하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 팀의 성적을 확실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본선까지는 진출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유럽 대항전 경험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브렌비를 떠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좀 재밌습니다. 브렌비의 회장이 자기 아들의 계정을 이용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프랭크 감독을 비판하면서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진 겁니다. 당시 클럽 지분의 25%를 소유하고 있던 구단의 회장의 아들 계정으로 감독 욕을 하면서 팀의 여론 자체가 프랭크 감독에게 안 좋아졌고, 프랭크 감독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공개적으로 회장과의 불화를 털어놓기도 했죠. 브렌비의 회장과 나의 관계가 때때로 경색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이다. 언론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던 최근 며칠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결과 우리는 협력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라면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팀을 떠난 프랭크 감독이었죠. 이후에 잠시 동안 휴식기를 가지다가 2016년에 영국 무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시 2부 리그였던 브렌트포드의 감독이 아닌 수석 코치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2018년에 감독이었던 딘 스미스가 갑자기 아스톤빌라로 스카웃을 당하자 얼떨결에 지휘봉을 잡게 됐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지 프랭크 감독은 첫 10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3백으로 포메이션을 변경하는 등 금세 팀의 맞춤 전술을 이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1위로 해당 시즌을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곧바로 3위를 하면서 1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승격에 실패한 프랭크 감독은 다음 시즌인 2020-2021 시즌에도 3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승격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스완지시티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둬서 감격적인 1부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브렌트포드 구단의 74년 역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브렌트포드를 이끌면서 1부 리그에서 중위권 수준의 성적을 유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맨시티의 과리돌라 감독 다음으로 오랜 기간 1부에서 버틴 감독이더라고요. 우승 경험이 전무하고 챔스 수준의 대회도 치러본 적이 없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이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치밀한 경기 계획 때문인데요. 프랭크 감독은 유소년 팀을 맡았을 때부터 항상 체계적인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덴마크 U17 대표팀 출신의 선수는 그는 항상 개선을 추구했고 모든 단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플랜 A부터 C까지 계획을 짜고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라면서 프랭크 감독이 매우 치밀하게 경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실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평가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전술 훈련을 하면서 유연한 전술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닭공 전술만 고집하다가 리그에 대실패한 엔지 감독보다 이 점은 확실히 나 보이는데 지금까지 B클럽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걱정입니다. 솔직히 유럽 대항전을 겪어본 감독과 아닌 감독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직 손흥민이 잔류할지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도 알 수는 없어서 추측은 삼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랭크 감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